기업 절규에도 파업조장법 강행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여야는 협치가 안 되고요. 이게 나라를 점점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갈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들 진짜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파업조장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파업조장법이라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노조법 2조와 3조를 바꾸는 겁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바꿔서요. 파업의 범위도 늘리고요. 쉽게 말하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죠. 이런 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파업을 해도요.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게 3조에 들어가 있는 법인데 이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니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하고 파업을 해도 파업 손실액 불법 파업인데도 손실액을 안 물어준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근데 국회에서 말입니다. 통과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조법 2조 3조인데요. 이게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가결이 됐어요. 전체 중에 1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10명이 가결을 시켜서 10대 빵이 됐어. 10대 빵.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6명은 아예 참여도 안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9명, 정의당 의원 1명이 참여를 해서 10명만 투표를 했고요. 투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대 빵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의 직회부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왜 직회부 하냐고요? 이게 법사위로 가게 되면 여러분, 법사위로 가게 되면 법사위의 위원장은 여당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달을 묵힙니다. 2달을 묵혀요. 어디서 묵혀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2달을 묵힙니다. 적어도 60일 안에 이게 법사위에 대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으면요. 법안을 상임위원장하고요. 간사가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2달 정도 법안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실제로 2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나니까 상임위원장하고 간사가 합의해서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과연 괜찮을까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파업을 발생시켜도 사측에서 배상 책임이 배상을 청구할 것을 못한다. 제한한다. 이게 말입니다. 파업조장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에 쌍용차 파업할 때 노동자들에게 워낙 큰 배상을 물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란봉투에 담아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줬던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때도 사실 불법 파업이었거든요. 근데 불법이 이렇게 판을 치고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게 호응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노란봉투에 돈을 넣었다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요. 저는 산업계의 파장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 노란봉투법이 워낙 시장에 충격을 줄 거기 때문에 통과를 못 시켰어요.
통과를.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말입니다. 자기들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도 이거를 통과를 못 시켰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을 보면 무서워요.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조법 2조 3조에서 바뀐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요 말이 있습니다. 요 말을 근로조건 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이에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렇게 바꿔서 결정을 뺐습니다. 그러면 근로조건 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다른 모든 것도 다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쟁의 대상이 돼서 노사분규가 더 증가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정당한 해고나 정당한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거를 보면요 무식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개념만 확대한 게 아닙니다. 사용자 범위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 말인데요. 이게 하청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청업체가. 여러분 하청업체하고 원청업체하고 관계는요 완전히 별도의 관계예요. 상법에서도 그냥 하청업체는 하청업체고 원청업체는 원청업체예요. 그런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을 한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국민이 국가 상대로 파업한다고 하죠. 뭐 국가 상대로. 아니면 하청업체 근로자가 국가 상대로 파업한다고 해요. 그러면 다 파업이 돼요. 저는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웃기고요. 세 번째는요. 쉽게 말하면 불법 파업이라도 이게 손해배상을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 기타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원 인정 시 각 손해배상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 정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것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들은 왜 이 법을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하지 않았던 법을 이렇게 무식하게 강행을 할까요? 뭐 간단합니다. 이거 정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정쟁으로. 쉽게 말하면 내 편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지금 민주당 내분이 심각하잖아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표가 뭐 대장동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어떤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법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돈봉투 사건도 있죠. 코인 사건도 있죠. 심지어 최근에는 성추행 사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강력하게 해서 결국은 말입니다. 국면 전환을 깨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야당의 어떤 국면 전환이 대한민국 전체에 불안을 가져온다는 것 이것은요 참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짓이 못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거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왜 거부권 행사를 하냐 모든 법안을 거부권만 행사하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양곡법 거부권 행사했죠. 간호사법 했죠. 또 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 하죠. 이러면 이게 계속 말입니다. 협치는 어디로 가고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권력만 더 공고히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는 꽉 차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내 편, 네 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요.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 국가의 어떤 생명과 안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같이 망하자고 하는 것은요.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세상을 좀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객관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라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존경을 받지 못할 망정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짓은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전합니다.